그래서 인식 주체 나죠. 특히 뇌가 인식 대상 물질입니다. 그래서 귤이다. 이거를 인식하는 과정을 한번 보자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그 인식 대상 귤의 속성, 성질이 있겠죠. 물질의 성질입니다. 차다, 노랗고 둥글다, 시다, 물렁물렁하다 이런 거. 그거 이제 인식하는 주체는 나는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5가지 감각, 시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차다. 이걸 온도에 가는 거죠. 매개 수단입니다. 그래서 차다는 거는 이 촉각이죠. 혹은 미각, 촉각과 미각에 의해서 차다라고 뇌에 전달됩니다. 이게 신경 물질에 의해서 전달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노랗고 둥글다는 건 이제 시각이죠. 이 시각은 빛에 의해서 나의 시각, 눈에 의해서, 눈동자에 의해서 나에게 전달되고, 시다는 거는 이제 그 역시 미각에 의해서 전달, 물렁물렁하다는 거는 촉각에 의해서 전달되고, 이와 같이 인식 주체가 있고 인식 대상이 있을 때 그 물질의 성질은 그 매개 수단에 의해서 나의 감각에 전달되고 내가 이러한 감각을 총합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뇌에 있는 지식과 경험이죠. 과거에 귤을 먹었으면 전에 먹 것과 정보가 똑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귤이다. 이런 거. 과거에 먹지 않더라도 귤이 무엇이라고 지식을 갖고 있다면 이건 귤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물질과 의식의 관계고. 이제 물질의 운동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질은 운동합니다. 자, 물질은 공간을 차지하죠. 크거나 작거나. 에, 그거 물질이 존재한다는 거는 시간이 있죠. 아무리 짧은 시간, 1초 동안 존재하거나 아니면 뭐 100년 동안 존재하거나 사람은 뭐 100년 동안 살아갈 수가 있겠죠. 하루살이는 하루. 그래서 또 물질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차지하고 물질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요. 즉 운동하고 있다. 물질은 변화하고 운동하고. 가만히 정지한 곳, 사람이 가만히 정지하고 있지만 숨쉬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이 돌고 있죠. 이제 이 물질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물질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의 의식과 독립적으로 인간의 의식 바깥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잠자거나 죽거나 물질은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 물질과 존재하는 한 이 시간과 공간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물질처럼 시간과 공간은 의식 밖에서 존재를 합니다. 물질은 영원히 존재하죠. 물질의 영원성. 물질이 왜 영원히 존재? 물질은 그 상태의 변화, 물이다 그러면은 기체, 고체, 액체를 번갈아 가면서 영원히 존재할 겁니다. 자, 지구. 지구다 그러면은 지구는 그 지구 자체에 둥글고 이러한 고체, 액체, 기체로 된 지구가 존재하죠. 근데 이 지구가 붕괴되거나 멸망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형태든 간에 예를 들어서 뭐 지구가 쪼개져 가지고 여러 가지 혹성이 되든지 간에 여러 가지 방식이라도 둥근 바다와 육지를 가지고 이러한 둥근 구체의 지구는 사라질 수 있겠지만 그 지구의 내용물, 그 물질은 형태의 변화를 통해서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은 죽죠. 사람은 죽는데 사람의 그 시체의 여러 가지는 어떤 그 분해가 돼 가지고 흙으로 된다든지 물로 된다든지 이렇게 돼서 분해될 뿐이지만 사람을 이루고 있는 그 물질은 다른 형태로 다른 형태로 영원히 존재한다. 그래서 물질이 존재하는 한 우주가 존재하는 한 공간과 시간도 영원하죠. 근데 시간과 공간은 다른 점이 있다.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즉 한 방향으로만 간다. 화살표죠. 화살표. 역진할 수 없다. 직선의 화살표, 즉 1차원이다. 한 방향으로만 간다는 거죠. 공간의 점은 X축, Y축, Z축 이렇게 있죠. 공간. 가로, 세로, 높이. 공간은 가로, 세로, 높이. 이 세 개의 면이 있죠. 그래서 하나의 점은 면. 그래서
이 세 개의 수직인 직선과 만나기 때문에 3차원이라는 거. 이래서 이제 물질은 공간, 즉 3차원을 가지고 그 외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4차원이라는 거. 4차원이라는 거는 공간과 시간의 결합이죠. 결국은 시간과 공간을 결합한 물질의 운동성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운동이 진행된다는 것은 그 물질이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의 결합이라고. 시간과 공간 및 그거의 결합으로서 운동은 물질의 속성이다. 물질이 존재하는 한, 그 물질이 존재하는 한 아무리 짧거나 길거나 그 시간을 차지하고 공간도 차지하고 있고 그 물질은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다. 물질의 형태가 다를 뿐이죠. 사람이 죽으면 무생물체인 유기물이 되고 또 오랜 시간이 되면 그 유기물이 분해가 돼서 무기물이 되지만 어쨌든 사람을 구성했던 그 물질은 형태를 달리하지만 영원히 순환되고 있다. 이게 물질 대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과 시간은 물질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을 물질로부터 분리할 수 없다. 물질이 어떠한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은 공간과 시간을 차지하고 있고 운동하고 있다. 물질은 이제 자신의 공간적 위치를 변화시키죠. 대외적으로 사람이다 보면 사람이 걸어가고 있죠. 근데 사람이 멈춰 있을 때도 사람은 그 안에서 운동하고 있다. 어떤 물체의 운동, 공이 날아가는 거는 오감을 통해서, 시각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고, 내가 공을 맞으면 고통, 촉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에 인식할 때, 시각으로 인식할 때, 이 시각, 빛이 이 파장이냐, 입자냐의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는 이제 파장이라고 그러고, 진동이라고 그러고, 일부는 입자라고 하는 논쟁입니다. 소리의 경우에는 이제 공기의 진동이죠. 공기가 진동하면서 우리가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물질은 대외적으로 움직이는 이동과 그 앞 정지하고 있지만 정지해도 그 속으로는 운동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동과 정지는 상대적 개념입니다. 특히 지구의 자전 공정 때문에 그렇다. 승객이 질주하는 자동 열차의 좌석에 앉아 있을 때 그는 열차와 함께 지구의 표면에서 운동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는 그 자기 스스로가 열차 안에 있을 때는 자기는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열차에 있는 다른 물체에 대해서도 정지된 상태다. 이와 같이 이동과 정지는 상대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소, 우리가 시소를 탈 때 균형을 이루죠.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시소는 균형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점에도 시소가 균형을 이루는 시점에도 지구는 공전과 자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시소의 균형,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도 지구는 자전과 공전, 심지어 태양계, 은하수에 의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고 불균형 상태에 있다. 이와 같이 물질은 이제 영원히 그 운동한다는 거죠. 그 물질 일반의 운동은 시작과 끝이 없다. 다만 아, 물질이 사람처럼 생명체에서 무생명체, 유기물에서 무기물 그죠? 이렇게 변화되지만 형태를 달리하지만 물질은 계속 운동하고 있고 순환하고 있다. 물질 대사죠. 그래서 물질의 운동은 만들어질 수도, 물질이 새로 생성될 수도 혹은 물질이 사라질 수도 없다. 다만 그 형태를 변화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물질의 운동은 이제 양적 변화. 사람이 키가 크죠. 사람이 키가 크다. 하지만 사람이 죽기도 하죠. 이런 질적 변화를 가져와. 특히 광합성에 의해서 식물은 햇빛을 받아서 물이라든가 물이라든가 땅의 여러 가지 그 요소를 통해서 그러한 유기물로 전환한다. 즉 양적 변화뿐만 아니라 질적 변화도 가져옵니다. 이 질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어떤 촉매제, 계기 이런 것들이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식물의 경우는 광합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